요번에 1회부터 20회, 21회부터 40회, 20회씩 건너뛰어서 했는데, 저자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문제 유형이 많이 섞여가지고, 오히려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게 다 장점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요번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다음 시간에는 책 줄 거야. 41회부터 44회까지 그냥 연달아서 4개씩 할게요. 제본도 40몇 건을 제본하려고 하니까 저 복사기가 미쳐 돌아가지고 조금 빡신 것 같아서 그냥 20회씩 20회씩 끊어서 그냥 저번에 40회씩 했는데 20회씩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저자들이 똑같으면 출제 것들이 이제 비슷한 유형이 이제 다음 해에도 조금 비슷비슷하게 가니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해서 41회부터 60회에 해당되는 교재는 내가 주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시고, 일단 그냥 띄운 건 아닌데 띄우다 보니까 40회부터 띄웠네. 그래서 40회부터 먼저 40회 보고 30회 봅시다. 이거 38이야? 어차피 지워야 되네. 39회 봐, 그러면. 이게 38회였어? 에이씨. 그래, 왜 40회가 펴졌지? 딱 39회 볼게요, 그냥. 번지는구나, 글씨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확대해서 케첩해야 되네. 잘 보이죠? 잘 보이냐? 좀 더 키워야 되나? 확실히 덜 어지럽더라고, 문제를 띄어서 하니까. 옆에가 막 신경 쓰여가지고. 자, 22번을, 39이지? 39에 22번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실수 k에 대해서 실근의 최대값을 gk라고 하자. 그럼 요거를 좀 그림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최대값을 gk라고 하자. gk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gk의 최소값은 0이다.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g1 플러스 h에서 g1 마이너스 h를 뺀 값이 1이다라는 거는, 일단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x가 1에서 불연속이라는 소리겠지. 이 말이 뭐야? 그러니까 h1 0 플러스로 가면 1에서의 우극한과 1에서의 자극한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두 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1이래. 그 말은 뭔 말이야?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 그러면 불연속, 극한값이 없다라는 거야. x가 1에서.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고, gk의 최소값은 0이다.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이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졌었을 때, 지금 요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EFX인데 FX가 0보다 작으면 0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어차피 0인 구간에서는 아무리 적분해봐야 어차피 0이야. 맞지?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요렇게 생겨먹었다. X축이.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요 부분에선 다 0인 거야. 평행선으로 와야지. 적분값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0이니까 0은 적분해봐야 0이야. 그러니까 평행선으로 오는 거야. 평행선 상수함수로.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올라갈 거 아니야. 이게 2차 함수 모양, 뭐 이렇게 휘어진 모양이니까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가다가 다시 평행선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거야.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는 증가했다가 다시 평행선으로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행하게 가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 다시 가야 되는데 여기 뾰족하게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 모양에서 어디에 있느냐, 요 식이 K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면 0이 되는 지금 GK의 최소값이 0이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가 GK의 최소값이 0이다. X축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여기가 0인 지점이 돼버리면 이쪽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적분값이 아니 적분값이 아니지. 요 식을 뭐라고 볼까? HX? PX라고 넣어요. PX. PK는 0이고 K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K가 여기였다면 이거 K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값에서 실근 K의 최대값은 여기겠지. 자, 여기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야. 그러면 K 위치가 만약에 여기였다면 적분했을 때 0이 되는 최대의 값은 알파가 최대지. 이 지점부터 K 위치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0인 지점이야. 0인 지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0이잖아. 평행선으로 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뭐냐면 그 적분값이 0이 되도록 하느냐. 그럼 이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최대의 값은 여기 알파까지가 0이고 알파보다 조금만 커지면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알파보다 작거나 같으면 알파가 돼. 그러면 알파와 베타 사이는 요 사이에 K가 있으면 그 지점만 빼놓고는 적분값이 0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K인 거야. 근데 베타부터 K가 감마 사이에서 K가 나타나게 되면 이 지점에서부터 적분값이 최대가 0이 되는 값이 최대가 되는. 그러니까 이 지점부터 어디까지 적분했었을 때 최대가 될 수 있는 위 끝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은 감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평행선이니까 적분하면 0. 그지? 그래서 여기는 감마야. 근데 감마보다 K가 크거나 같아지면 그 지점만 제외하고는 0이 되는 지점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K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지금 GK의 최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최소가 되는 값은 여기겠죠. 그래서 알파는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알파가 0인데 여기가 0이니까 0부터 베타까지는 K라고 했으니까 0에서 연결이 되어져 있지? 근데 여기는 베타야? 그래서 K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베타가 되는 거야. K가 베타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돼? 감마가 돼버리지. 맞죠? 그럼 이 두 개의 값에서 불연속이 되겠네? 베타인 지점에서 불연속이 돼요. 그래서 베타가 1이야. 등호는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등호는 어차피 다 빠져야 되니까 결국 적분값이니까 양 끝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빼놓고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여기가 베타가 1이 되고 1. 그러면 1보다 작은 값을 정하면 1이야. 근데 이 값이 1이 되려면 여기 얼마가 돼야 돼? 자, 여기가 1이야. 얼마 빼기 1? 1 플러스, 그럼 여기가 감마잖아. 감마 빼기 1의 절대값이 1이 돼야 돼. 감마가 1보다 커야 돼. 그럼 감마는 얼마야? 2지. 2야. 그럼 다 됐네. 알파가 0이고 베타가 1이었고 감마가 2였잖아. fx는 이 식이지. 됐어요? 말이 어렵나? 자, 다시 원모 타임. 이게 그러니까 표현을 좀 헷갈리게 해놨는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사실은. 뭐냐면 이 px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 px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fx의 그래프는 3차 함수인 거 알겠어. 이렇게 3차 함수인 거 알겠고 대충 gk의 최소값이 0이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고 1에서 불연수가 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좀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fx인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이 돼버리니까 그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얘가 P'X라는 식을 계산해 보면 0보다 크면 2fx가 돼. 아, 이게 P'X구나. 쏘리. P'X. P'X가 0보다 크면 2fx고, 그러면 이게 이제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그래서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 P'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얘가 y는 P'X. 이렇게. 그러면 y는 p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px의 그래프는 어찌됐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변화율이 똑같아. 그러면 함수가 평행하게 온다는 소리야.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높이가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는데 평행하게 왔다가 여기서부터 변하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또 평행선으로 가. 여기서부터 변해. 그럼 얘가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대충.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간 거. 그러면 얘가 px의 그래프인데 px가 요 함수를 이 그래프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뭐 hx라고 한번 해보자. 얘가 hx가 이렇게 그려지면 px라는 거는 hx에서 hk를 뺀 값이야. 맞지?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식을 적분해서 대입한 값을 뺀 거잖아. 그러면 k가 이 지점에 나타나게 되면 x라는 값이 k부터 여기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다 적분값이 0인 거야. px 값이. 이해 가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0이니까 나올 수 있는 최대 k 값은 k가 이 지점에 있었을 때는 나올 수 있는 x의 최대 값은 알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적분할 수 있는 게. 근데 k가 이 지점에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지점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0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0이 될 수 있는 이 구간에서는 0과 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이렇게 k 지점이 나타나게 되면 적분해서 0이 되는 값은 k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k가 된 거고 이 구간에서는 또 0이 된, 이 구간에서는 이 함수값이 베타였잖아. 아니 감마. 아니 이 점이 k면 여기 적분값도 0이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값들이 다 적분값이 0이야. k부터 얼마까지 적분하면. 그럼 나올 수 있는 최대 값은 감마까지 최대 나올 수 있고 감마보다 커지면 k 위치가 여기 나타나면 적분해서 저기다 대입해서 0이 될 수 있는 x의 값은 k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k가 된 거야. 알파,
K, 감마 K. 근데 여기가 베타였단 말이야, 원래는. 근데 베타보다 작은 값에서는 베타인데 베타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서는 감마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불연속인 거고 그 지점이 1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러면 그 지점이 1이니까 베타가 1 나왔어. 베타가 1이면 요거는 1인 거야. 그럼 여기가 감마래. 감마 빼기 1의 절대값이 1이 되려면 감마는 2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감마는 2야. 베타는 1이었어. GK 최소값은 0이다. 이 작은 부분에서 무조건 0이 알파가 최소값이니까 알파가 0이야. 그러면 이 모든 말들이 결국 뭐 알려준 거냐면 fx가 0이 되는 값이 x가 0, 1, 2다라는 거를 이렇게 문제를 꽈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되게 어렵게 해놔가지고. 근데 그 뜻이야. 아, 요 지점 알려준 거야. 요 지점이 0이, 최소값이 0이다. 0이다는 이 지점을 알려준 거고 그거를 알파라고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불연속점이면 이 지점에서 불연속이 되니까. 아야, 이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오면 최소값이 그 지점인데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최대값이 돼버리니까. 최대값이 자기 자신이거든, 이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최대값이 베타였다면 여기가 베타인데 여기만 살짝 커지면 적분값이 여기가 0이 되는 최대값은 감마가 돼버리니까 이 지점에서 바뀌는 거거든. 이게 1이라는 거 알려준 거지. 그 다음 차이가 또 1이라고 했으니까 얘 2라는 거 알려준 거고. 이런 뜻이에요. 21번 문제라는 거는.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22번 문제. 그래서 나타난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하면 fx는 0, 1, 2. 이렇게 나타난 거고 G1은 이죠. 그죠? 1부터 2 사이에서는 2였잖아. 적분값이. 그래서 G1은 2.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거야. 근데 gx가 아까 식이 뭐였냐면 알파가 0이었으니까 0보다 작은 값에서는 gx는 0이었고 0과 x가 1 사이에서는 1이었고 여기는 k였고 x였고 이 사이에서는 2였단 말이지. 그럼 이 적분의 구간은 gx의 함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gx가 어차피 0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럼 요거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와 1부터 2까지만 계산해 주는데 0부터 1까지는 xfx를 적분해 주면 되고 1부터 2까지는 efx dx를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돼요. x의 4제곱 이거고 요놈 1부터 2까지는 요 자체를 적분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요놈과 요놈을 계산을 해주면 돼. 요거 계산하면 계산 여러분들이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60분의 23 나와서 답은 83이 나와요. 됐죠? 이런 문제가 어렵다면 어려울 거고 표현이 되게 어렵게 나와 있으니까 어렵다면 어렵고 근데 막상 또 이제 결과를 알고 나면 문제가 어렵진 않아. 어떤 문제였는지 알고 아는 시각에서 이걸 딱 보면 별로 안 어렵죠. 다 알려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이 문제를 보고 그 조건을 찾아내는 게 니네들 스스로 떠올리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얘들이 공부하다 보면 3학년 때 보면 3학년이나 저학년들 막 뭐 자기 뭐 저학년 때 수능 시험지를 풀었는데 몇 점 맞았네, 몇 점 맞았네라는 거는 다 그게 지네들 착각이 뭐냐면 알고 보면 누가 못 풀어. 물론 잘하는 건 맞지. 알고 나서 봐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상위권은 맞기는 한데 알고 나면 상위권 애들은 다 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문제를 읽어보니까 안 읽혀서 못 푸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든 거예요.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알고 봤었을 때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21번. 자, 이 문제는 어디 볼까? 시행을 해보면 돼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텐데 시행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런 거는. 이쪽 스크린을 넘겨보자. 자, 21번 문제가 이건데 모던하기 정수인 A에는 다음을 만족시킨다. 뭘 알려준 거냐면 얘를 알려준 거야. 육항과 사항이 같다. 사항이 A라고 하면 5항은 어떻게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2A가 되지. 6항은 그 값에서 2를 뺀 값이 6항이야. 2A, 2A 빼기 2.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야. 또 2배 2A 빼기 2. 그러면 X를 저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이렇게 나타난 거하고 똑같고, 그럼 이 개념 자체가 2배의 절대값 AEN 빼기 1 이렇게 나타나면 이 그림이 뭐냐면 AEN의 요거를 X라고 했을 때 X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지. 그지? X의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그려지고, 그거를 X축,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다시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거의 2배 하게 되면 이 그림이야.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AEN 더하기 2와 AEN의 그래프의 관계는 이렇게 나타나는 그림이에요. 계산 자체가. 그럼 요 안에서 나타나는 값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A 사항을 K라고 하면 뭐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계산해주면 5항은 집어넣고 6항은 다시 이 위치로 나타나니까 사항과 6항 사이의 관계가 이 그래프를 띄고 있는 거야. 사항과 6항 사이의 관계가. 그러면 사항과 6항 사이의 관계가 똑같으면 6항과 사항이 똑같다는 건 Y는 X 그래프와 만나는 지점은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이지. 그러면 이 지점에서 뭔가 있다면 이렇게 A가 나타나면 6항, 이 지점에서는 사항이 여기면 6항도 똑같이 이 지점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이 지점이 계산해주면 2분의 1일 거고 이 지점이 2예요. 만나는 교점이
2라고 했는데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거든. 이해 안 돼. 그럼 사항이 될 수 있는 값은 2밖에 없는 거야. 계산 자체가. 그러면 볼까요? 사항이 2야. 그럼 끝났어. 6항, 5항은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5항은 4. 6항은 4에서 2 뺀 다음에 절대값이었으니까 2. 7항은 4. 8항은 2. 9항은 4. 이런 식으로 나와. 4항 이상부터는 이렇게 다 결정이 되어진 거야. 됐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항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대입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해도 돼. 사항을 A라고 놓으면 5항은 2A. 그죠? 6항은 A. 이걸 풀어도 돼. 6항과 사항 사이의 관계. 이걸 풀어도 되고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2A 빼기 2가 A가 돼버리면 A가 2고 2A 빼기 2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경우는 넘겨주면 A는 3분의 2였나 보다.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값이 어찌됐든 정수가 돼야 되니까 사항은 2. 맞나? 그 3분의 2구나.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러면 사항이 2가 되려면 3항은 뭐가 될 수 있어? 절대값이 되면 3항은 4 아니면 0이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가 4항이면 3항이 될 수 있는 거는 0 또는 4가 될 수가 있어요. 3항이 0이 돼버리면 2항도 0, 1항도 0. 아니지? 2항도 0. 2항이 0이면 1항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나? 2항이 0이 되려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모든 항이 정수인데 1항이 양수냐 음수냐라는 건 없잖아. 아, 2항이 0이 되려면 1항은 2밖에 안 되는구나. 쏘리.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에 최소가 되는 경우. 여기가 그러면 2가 되면 2항이 2. 그럼 여기가 0 아니면 4. 이렇게 되겠지? 상황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중에서 n은 1부터 10까지 an 플러스 1의 값이 최대가 되는 경우, 최소가 되는 경우. 2항부터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 0인 경우, 4인 경우도 한번 해보자. 여기도 an이라고 하면 an 플러스 1을 빨간색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곱해주면 0, 0, 0, 8, 8, 8, 8 나가. 그지? 근데 여기는 0, 8, 8, 8이지. 곱해주면. 여기는 8, 8, 8, 8이죠. 제일 최소가 되는 경우 이 경우지. 됐어요? 그러면 10판까지 구하라 했는데 앞에 3개만 0이고 나머지는 8이니까 8, 7에 56. 이렇게 해주면 되고. 됐죠? 21번은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20번은 좀 센스가 있으면 좀 직관으로 풀어도 괜찮은 게 되게 간단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GT가 T가 2에서 연속이래.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2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그럼 여기는 아니겠지?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는데 2가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지? 여기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올라오는 값은 이 점은 근이 합이 2야. 근데 이 지점의 두 개의 합은 2보다 클 거 아니야. 여기 2보다 크고 얘는 2보다 조금 작은 값일 테니까. 그러면 2가 얼마로 바뀌어버려? 4 이상인 값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야. 조금 더 위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이 지점이 2인 거야. 그러면 여기가 2 플러스 알파고 여기에 2 마이너스 베타라고 이야기를 하면 알파든 베타든 거의 0에 가까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두 근의 합은 4 빼기 4 플러스 알파 빼기 베타가 되고 알파도 베타도 다 여기 2에 제일 가까이 가게 되면 이 두 개 다 0이야. 그러니까 합이 산 거야. 2보다 조금 더 큰 값이 들어와도 평행선을 긋게 되면 만난 합이 최소한 4보다 크다는 거야. 반대쪽에서 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연속이라고 했는데 아니잖아. 그러면 근의 합이 일정하려면 모든 근의 합이 얼마가 돼야지 일정해? 0이 돼야지 일정한 거야. 그러면 하나의 근이 2잖아. 최소값이 여기가 2였지. 그러면 4차 함수인데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여기가 2면 여기가 마이너스 2야지 이 근의 합도 0이고 이 근의 합도 0이고 이 근의 합도 0이고 이 근의 합도 0인 거야. 이해 가냐? 아, 그러면 이 문제는 요 말 한마디로 합을 gx라고 정의해보고 요 말 한마디로 게임이 끝나버린 거야.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어? 근데 여기서 2에서 2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하든 왼쪽으로 하든 평행선을 긋게 되면 벌써 여기서 합이 4야. 근데 2에서의 합과 2보다 조금 더 움직인 값에서의 두 근의 합이 똑같아지려면 반대쪽에 마이너스가 되는 값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모양 자체가 이렇게 돼야지 여기서도 2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지 합이 0이 되고 2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에서 0이 되고 2 마이너스 알파 2 플러스 알파에서 여기도 0이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만 그려져야지만 2에서 연속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fx가 x 빼기 2의 제곱과 x 플러스 2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4차 함수다 라는 걸 알려준 거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fx는 이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지. 문제만 명확하게 이해하면 너무 간단하죠. 미분해.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48에다가 108. 그래서 맞냐? x제곱 빼기 4의 제곱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미그 금이로 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60 나올 거야. 응? 계산 잘못했냐? 미분하면 맞지? 응, 60. 응.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번 39에서는 제일 까다로웠을 게 아마 내가 생각하기엔 15번일 것 같은데 이것도 말만 조금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게 표현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자, 15번을 보면 두 양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는 a sin 파이 x 더하기 b인데 f 합성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2b가 되도록. 그럼 fx를 t라고 생각을 해주면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뭐예요?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가 최대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최소예요. 그러면 최대가 되는 사인은 최대가 되는 지점 2분의 파이에서 최대가 돼. 최소가 되는 지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최소가 돼요. 그러면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t가 ft가 최대 최소값의 합이 2b가 된다는 거는 이거를 포함한다는 소리야. 최대와 최소를.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작은 값이죠. a 더하기 b가 큰 값이고,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값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이런 식의 형태가 만들어져야 돼. 맞지? 그래야지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포함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을 하려면 2b가 되도록 하려면 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적어도. 이 두 개의 값에 대해서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작은 값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기 위한 a의 최소값은 3분의 2래. 여기도 3분의 2 집어넣으면 b는 계산하면 얼마야? 6분의 1이지. 최소값이 3분의 2면 요거에 또 3분의 1에다가 정수인 부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또 요 경우일 때는 마이너스 6분의 1 정수. 근데 정수가 들어오는 게 왜? 주기가 2n이니까 사인의 주기는. 됐지? 그래서 요거와 요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b 플러스 2분의 1이 fb보다 크다면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요거야. b 플러스 2분의 1은 이렇게 된 거고. 천천히 집어넣어보자. 아이씨.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값 요거 하나 나타내고, 그러면 저걸 집어넣으면 f b 플러스 2분의 1은 어차피 이 상수는 똑같으니까 저기 집어넣으면 a 사인 파이 b 플러스 2분의 파이 요런과 b를 집어넣으면 a 사인 b 파이 더하기 b는 둘 다 없앤 거야. 이렇게 나타냈더니 얘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a 사인 b 파이가 되고, 나눠주면 1은 탄젠트 b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해당되는 영역은 어느 영역이냐면 1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은 이 영역이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 지점이 4분의 파이고 이 지점이 4분의 5파이야. 근데 파이 빼고 개수만 생각하면 b가 4분의 1이고 여기가 b가
4분의 5야. 그러면 요 사이에 나타나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에서 요 지점만 해당이 되어지죠. 그럼 여기가 6분의 1. 그럼 여기 얼마야? 6분의 11. 되냐? 그럼 이 지점 그 다음은 6분의 13. 그러면 6분의 23. 6분의 25.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써주면 됐죠? 5 이하의 값 6, 4, 24 여기는 작아요. 그러면 6분의 6-6분의 1이니까 여기는 5보다 크지? 여기는 빼고 요놈 다섯 개 더해주면 돼. 그럼 요거 더해주면 2. 이거 더해주면 2. 요거 계산해주면 되지. 어? 13, 25. 요거 싹 더하면 얼마냐? 아, 요거 더하면 야, 이상한 짓 한 것 같아. 요놈하고 더하면 4. 그지? 요놈하고 더해도 4지. 8. 48 더하기 25. 80. 73. 이렇게. 됐죠? 십사 번을 보면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일 때 f2 더하기 f6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그러면 저 식이 fx가 3차식이면 gx는 절대값 1차식이겠지? 어찌됐든 절대값 1차식이면 직선이 될 거야. 직선이 되는데 요 더함수의 값이 4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gx는 이런 그림이야.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있는데 요 교점이 3개가 된대. 세 개가 된다면 요렇게 되는 경우 fx는 쏘리 이렇게 안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fx는 4가로 x 빼기 1의 세제곱이고 여기는 x 빼기 1의 세제곱, 여기는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a일 거야. 그러면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이야. 그러면 a가 나타나는 값에 대해서 자 a라는 지점에서 절대값 씌워. 절대값 씌워. a가 어디 있든 절대값 씌워. 교점 3개 될 수 있어? 없잖아. 이런 상황이면. 왜냐하면 이렇게 가도 없어. 이거는. 갈 수 있는 값이. 그래서 요 경우는 안 되고. 그러면
그러면 또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려질까?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려져 버리고, 그러면 상황 자체가 4 절대값 x 빼기 1이면 여기서 절대값이 오는 거야. 교점 3개 나오니? 안 나오지. 그러면 마지막 상황은 뭐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4 절대값 x 빼기 1. 그럼 이게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잠깐만. 음, 이렇게 되면 1, A. 아, 씨, 나 문제 거꾸로 봤구나. 알 소리. 씨. gx가 절대값이 아니라 fx가 절대값이잖아. 어쩐지 이상하다. 그러면 gx는 어차피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fx의 그래프가 절대값이 씌워지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면 절대값이 씌워지면 이렇게 아니야 잠깐만 아닌데? 일이고 a가 돼버리면 1에서 꺼지면 이렇게 접해야 될 거고 세 개가 나오려면 왜 자꾸 절대값을 그리냐? 자,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x 빼기 1이라는 직선 생각하면 돼. x 빼기 1이라는 직선하고 4배 이렇게 하나는 그려지는 거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찌됐든 1에서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치면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서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돼. 그치? 절대값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요놈이 지금 만나는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요게 이렇게 다 따 떨어져야 되지. 상황 자체가. 안 그러면 2개잖아. 다 해야지 3개고. 그럼 직선이 이렇게 꺼졌을 때 여기서 통과하면서 이렇게 돼야지 3개일 거 아니야. 상황 자체가. 밑에 있는 부분 위로 올라갔으니까. 아, 여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좀 이상하게 그려지긴 했는데 여기서 접해야지 3개고 요게 조금 높이가 낮아져 버리면 2개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접해야 돼요. 요 그래프가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그러면 일이 아닌 값에서 중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x의 제곱 판별식 쓰면 a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 a의 제곱 빼기 2a 빼기 15는 0. 그래서 a는 5.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됐지? 이상한 데서 전화 오지. 됐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잖아.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지?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fx가 이게 나오는 거니까. f2는 3. f2는 3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3인데? 아, 최고차에서 1이라고 했구나. fx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g6은 20. 계산해주면 17. 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직선이고 gx는 직선이고 뭔지는 알 수가 없어. 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대충 fx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gx가 결정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절대값 fx가 됐었을 때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림 하나는 제곱과 1차식으로 하나, 나머지 하나 1차식.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 거야. 계산 자체가. 그랬을 때 찢어질 수 있는 경우를 봤더니 여기가 x 빼기 1이 될 수밖에 없으면 여기가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a가 됐을 거고 요 그래프에 절대값을 씌워버리라는 거지. 요게 fx니까. 절대값 fx가 이거 곱한 값이 저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럼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려면 중근 갖는 경우밖에 없다.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를 해서 a를 구해주면 되고 대입하면 돼요. 자, 13번. S16이라는 거는 뭐를 갖다가 이야기하느냐면
8.5항. A 8.5항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이고 얘는 그냥이야. 그러면 구항까지의 합이, 그러니까 음수인 항의 합이 왜냐하면 절대값 씌운 놈과 그냥 더해준 값이 6 차이가 났다는 거는 절대값을 씌워준 놈과 부호가 반대인 놈이 3이 돼야지 앞3 뒤3 해가지고 합이 6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음수인 항의 합이 6이 돼야 되고, 그러면 A 구항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면 A 8항은 마이너스 1이 돼버리고 7항은 0.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음수인 항이 합이 3 되지. A 구항이 마이너스 3이면 A 8항이 마이너스 1보다 8.5항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럼 이거 안 되겠네. 8.5항이면 여기 위치구나. 그럼 되는구나. 8.5항이면 9항과 8항 사이이기 때문에 9항이 마이너스 3이면 8.5항이 8항이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안 돼. 그래서 A 8항이 0이 돼야 돼. 합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음수인 항이. 그러면 A 9항이 마이너스 3이고 A 8항이 1이 돼버리는 경우는 8.5항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도 성립하지.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이 경우는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는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만들어지게 되고, A1을 구하라겠으니까 1 집어넣으면 6, 1 집어넣으면 7, 3, 21, 29 계산해 주니까 56. 이렇게 수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요. 자, 12번 문제를 보면 3차함수 fx에 대해서 자, 여기서 딱 보면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나오겠죠. 2를 집어넣으면 아래값과 위값 똑같은 값 집어넣어보겠지. 양변 미분하면 미그 해버리면 저거 뒤에 거 있는 거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함수라고 했는데 기함수라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란 소리지.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죠. gx의 극값은 4분이다. 그러면 g-1이 0인데 g'-1도 0이야. 이 식에서. 맞죠? 그러면 g'-x가 g'-1이 0인데 극값이 3대 g-1이 0이야. 그럼 얘가 극값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gx는 몇 차 함수예요? 4차 함수지. 4차 함수란 말이야. 극값이 안 돼, 해가 되는데. 그럼 무슨 소리야, 그림이? 도함수가 0인데 극값이 안 되려면 g-1에서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였다면 이렇게 통과를 해야지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이고 해인데 그 값을 안 가지는 경우는 상중근을 가질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이 극값이 4 하나뿐이다라는 거는 gx가 x 플러스 2를 3개를 해로 갖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에서 이제 극값을 가져야 되는데 극값이 4뿐이다라는 거는 나머지 한 지점을 찾아야 돼. 그럼 F0이 0이고 G1 C 잠깐만 F1 극값은 4뿐이다. 얘를 갖고 음, 일단 요거 가지고 이야기하자. G'X는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지. 결국 그래서 아까 3중근 가져야 되니까 얘를 인수로 가지는데 이 식을 봐봐. X 플러스 F 프라임 X이기 때문에 그래서 F 프라임 X도 X 플러스 1을 하나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야. 근데 fx가 기함수니까 f 프라임 x는 무함수예요. f 프라임 1도 0이 돼요. f 프라임 1.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거니까 g 프라임 1이 0. 이렇게. g 프라임 1이 0이면 그러면 이런 그림이야. 3차 함수가 얘가 0,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가 1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 길이 이게 2니까 요 지점 3대 1이었지 않나? 3대 1이었지? 그래서 3대 1이니까 이 길이가 2니까 3분의 2. 그래서 이 지점은 3분의 5. 미분 안 하고 요거 찾으려고.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최고참 계수만 찾아주면 돼. 이렇게. 근데 뭐 나와 있는 값이 있지 않나?
그래서 gx가 이렇게 나오면 아까 요거였고, g-1이 0. 여기서 이제 최고창을 극값이 4가 돼야 되니까, 에이씨. 그래서 식을 여기 세우는 거 있죠?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4분의 3. G 1. 아, 그 값이 거꾸로 그랬구나, 그러면. 그림이 이거다. 그 값이 4가 되려면 이렇게 그려지면 그 값이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고,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G0은 마이너스 4분의 3 계산해 줬더니 4분의 5. 이렇게. 자, 그 다음 11번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 y는 a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이때의 x값은 이렇게 되겠지. 2의 x제곱이 a가 돼. 2의 x제곱 빼기 a가 되는 x의 값을 찾으면 이렇게 나올 거야. 두 번째, 얘가 0이 되는 값은 로그 2의 a죠. 얘가 0이 되는 값. 그래서 로그 2의 a, 0과 로그 2의 2a, a. 이 기울기가 4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면 1. a가 4. a는 4. 여기는 2. a는 4니까 여기가 3,4. 그러면 답은 3을 집어넣으면 4가 돼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8. a는 4고, 그래서 곱해주면 30, 마이너스 32. 자, 10번은 얘가 알려준 게 요각과 요각이 같대. 정삼각형 이야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AB가 루트 14고
1대2로 내분했다 했으니까 여기를 K라고 놓고 여기를 2K라고 놓으면 2K 3분의 파이 코사인 법칙 사용해주면 14는 9K의 제곱, 3K의 제곱, 4K의 제곱 빼기 2배 3K 2K 2분의 1 13K에서 6K 빼니까 얼마냐? 7K의 제곱이 14 K의 제곱은 2 그럼 요거 4분의 루트 3 2K의 제곱이니까 루트 3K의 제곱이잖아. 답은 2루트 3. 극한값이 무한대로 갈 때 2로 가야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2를 집어넣으면 0에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F3은 G1은 2 그래서 계산해주면 15 잠깐 쉬었다가 40회 합시다. 감기 걸렸나?